여러분, 자기 전에 꿀 한 스푼만 잘 먹어도 면역력이 올라가고 위장병과 피로가 사라진다는 말 믿으시겠습니까? 듣기엔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변화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환자분이세요. 이분은 72살 여성분이셨습니다. 수년째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약을 달고 사셨고 잦은 피로와 체력 저하로 일상생활이 버거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 먹는 걸로 좀 나아질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분께 꿀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하루 중 딱 이 시간에 이렇게 드셔야 한다고 방법을 알려드렸죠. 처음엔 꿀이 뭐 대단하겠어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나서 다시 오신 이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낮 동안 기운이 훨씬 납니다. 예전처럼 피곤해서 쓰러지듯 눕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 소화 상태와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졌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 일부 약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보약을 드신 것도 새로운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들기 전에 꿀 한 스푼을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드신 게 전부였죠. 오늘은 꿀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몸 회복 속도를 높이는 꿀 활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 반대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몽땅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앉으셔서 메모할 수첩 하나 준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건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먼저 꿀의 첫 번째 효능에 대해 말해볼까요? 바로 위장 건강과 항암 효과입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식품이 아니라 강력한 항염 작용과 세포 회복 능력을 가진 천연 약재입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꿀 속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염증 매개체 생성을 억제하고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킵니다. 저는 예전에 위궤양으로 오랫동안 약을 드시던 69살 남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약을 줄이고 싶어 하셨지만 조금만 약을 끊으면 금세 속쓰림이 심해졌죠. 그래서 저는 식단에 밤꿀을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밤꿀은 특히 항염 작용이 강해서 위 점막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3달 뒤 위내시경 검사에서 궤양이 상당 부분 회복됐고 증상도 크게 줄었습니다. 물론 꿀만 드신 건 아닙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꿀을 아침과 잠들기 전으로 나눠 드셨죠. 그 결과 위장 상태가 좋아져 약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꿀은 유방암, 대장암 세포의 성장 억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카시아 꿀은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데 이 균은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뉴트리언츠라는 국제학술지에도 꿀이 간암, 폐암 세포 억제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실렸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장내 환경 개선입니다. 여러분,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꿀은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프리바이오틱 성분을 가지고 있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이 예민해서 설사를 자주 하던 80살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병원 치료에도 큰 호전이 없어 식생활 조언을 부탁하셨죠.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설사 빈도가 절반 이상 줄었고 변 상태도 훨씬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꿀이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추고 염증 반응을 완화한 덕분입니다. 꿀이 주는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구강 건강에 있습니다. 대부분 달콤한 음식은 치아에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꿀은 예외입니다. 꿀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있어 오히려 입속의 해로운 세균을 줄여주고 잇몸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몇 해 전 70대 후반의 여성분이 구내염과 잇몸 부종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은 치과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반복됐고 양치 후 피가 나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양치 후 꿀을 아주 소량 입안에 머금고 천천히 녹이도록 권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나자 피가 나는 횟수가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잇몸이 단단해지고 구취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는 꿀의 항산화 항균 성분이
구강 내 균 환경을 바꾼 덕분이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마누카 꿀이 구강 내 병원균 증식을 억제하고 잇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꿀은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반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소모시키지만 꿀은 이미 단당 형태라서 소화 과정 없이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혈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스푼이 적당합니다. 예전에 제가 진료했던 68살 남성 환자는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 단 음식은 완전히 끊은 상태였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만성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시게 하고 나머지 식사에서는 다른 단 음식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2달 뒤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낮 시간대의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약용식품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꿀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 지표를 개선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서도 꿀은 큰 역할을 합니다. 꿀 속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한 번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인 70대 남성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혈압은 어느 정도 조절됐지만 혈중 지질 수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존 약물 치료와 함께 아침 식사 직후와 저녁 자기 전 꿀을 한 스푼씩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3달 후 재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혈압도 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꿀의 항산화 작용이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준 결과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 꿀은 훌륭한 보조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역시 꿀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꿀에는 비타민 C, 아연, 셀레늄 등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 잦은 분들에게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65살 여성분은 환절기마다 기침과 콧물로 고생했고 겨울철이면 폐렴으로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께 아침과 저녁으로 미지근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게 하고 특히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이분은 그해 처음으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지냈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꿀이 목 점막을 보호하고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준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꿀을 먹을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금속 숟가락보다는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숟가락을 사용해야 꿀의 산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또한 침이나 물기가 묻은 도구를 꿀에 넣으면 변질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마른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살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 속에 존재할 수 있는 보툴리눔 포자가 아기의 장내에서 독소를 만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한두 스푼입니다. 이보다 많이 먹으면 설사나 혈당 급상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결정이 생겨도 변질이 아니므로 따뜻한 물에 중탕에 녹여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꿀을 오래 보관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결정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작은 보관 습관만으로도 꿀을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꿀은 구강 건강부터 당 조절,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까지 다양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꿀의 종류별 특징, 진짜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완숙꿀이 왜 건강에 더 좋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비슷해 보여도 종류에 따라 영양 성분과 효능이 크게 다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입니다. 천연벌꿀은 벌이 꽃에서 채집한 꿀을 벌집 안에서 자연적으로 숙성시킨 것이고 사양벌꿀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입니다. 사양벌꿀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영양 성분 함량이 낮고 항산화 물질이 적어 건강 효과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사양벌꿀과 천연벌꿀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폴리페놀 함량과 항균 효과가 천연벌꿀 쪽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짜 꿀을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품 라벨에 표시된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라면 천연벌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꿀을 비싸게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양벌꿀이었습니다.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던 탓이었죠. 이후 이분은 마이너스 23 이하의 수치가 표시된 꿀로 바꾸고 그해 겨울에는 평소 겪던 잦은 인후통과 잇몸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천연벌꿀 중에서도 숙성기간에 따라 일반 꿀, 숙성꿀, 완숙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꿀은 채밀주기가 짧아 수분 함량이 높고 보관기간이 길어지면 발효되거나 맛이 변할 수 있습니다. 숙성꿀은 벌집에서 보통 15일 이상 숙성시킨 것으로 효소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져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완숙꿀은 숙성기간이 50일 이상으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저는 실제로 완숙꿀을 장기간 드신 환자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혈압과 관절염을 동시에 앓고 있던 66살 여성분이었는데 기존에는 봄, 가을만 되면 잔병 치레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완숙꿀을 하루 한 스푼씩 6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결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고 관절 통증도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완숙꿀은 숙성 과정에서 pH가 낮아져 자연 방부 효과가 생기고 효소 활성도가 높아 몸에 흡수되는 속도와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꿀로는 밤꿀, 아카시아꿀, 자파꿀, 피나무꿀, 유채꿀 등이 있습니다. 밤꿀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항산화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아카시아꿀은 맛이 부드럽고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강점이 있습니다. 자파꿀은 향이 진하고 면역력 강화에 좋으며 피나무꿀은 기침 완화와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유채꿀은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을 선택할 때는 맛과 향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종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염이 있는 분은 아카시아 꿀이 좋고 관절염이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은 밤꿀이나 완숙꿀을 권합니다. 저는 실제로 환자들에게 꿀을 추천할 때 이 꿀이 어떤 곳에서 왔는지와 얼마나 숙성됐는지를 꼭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여기까지 꿀의 종류와 진짜 꿀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완숙꿀의 장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꿀과 함께 먹으면 효능이 2배로 높아지는 음식 조합과 반대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첫 번째 조합은 꿀과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이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트립토판 흡수율이 올라가면서 불면증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는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69살 남성 환자에게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 1스푼을 타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이분은 새벽에 자주 깨던 습관이 줄고 숙면 시간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단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꿀과 계피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져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와 항염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관절염 완화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 200명에게 매일 아침 꿀과 계피를 섞어 섭취하게 한 결과 일주일 만에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대다수의 환자가 관절 기능이 향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손발이 차고 무릎 통증이 심했던 73살 여성 환자에게 꿀과 실론 계피를 4대1 비율로 섞어 아침마다 티스푼으로 1스푼씩 드시게 했는데 한 달 후 무릎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다만 계피는 과다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 5지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꿀과 생강입니다. 생강은 기침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꿀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호흡기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겨울철 잦은 감기나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환절기마다 기침이 심해지는 65살 여성 환자에게 꿀에 절인 생강청을 만들도록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청과 꿀을 함께 타서 하루 2번 마시도록 했더니 2개월 후 기침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밤에 기침으로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는 꿀과 무입니다. 무는 가래를 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기관지를 보호하고 폐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공기와 찬바람에 노출되는 경우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는 80살 남성 환자에게 물을 잘게 썰어 꿀에 재운 묵꿀청을 추천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티스푼으로 섭취하게 했더니 기침 횟수와 가래 양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5번째는 꿀과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며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마늘 특유의 매운맛이 완화되고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꿀 속 비타민이 만나 알리티아민으로 변환되면 피로 회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는 잦은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힘들어하던 66살 남성 환자에게 꿀에 절인 찐 마늘을 하루 5쪽씩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이분은 겨울 내내 감기 없이 지냈고 체력이 좋아져 등산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꿀과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꿀과 파, 대파, 부추를 함께 먹으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위염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또한 꿀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효소와 비타민이 파괴되므로 가능한 한 40도 이하의 따뜻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꿀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과 보관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섭취 시기는 아침 공복과 잠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꿀 속의 단당류가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쓰이며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 소화기를 보호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체온이 안정되면서 꿀 속 영양 성분이 회복 작용을 돕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저는 아침 공복과 취침 전 꿀 섭취를 병행한 환자들에게서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꿀의 섭취량은 성인 기준 하루 1~2스푼이 적당합니다. 당뇨 환자라면 1스푼 이하로 제한하고 식사에서 다른 당류를 줄여야 합니다. 어린이는 만 1살 이상부터 하루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꿀을 끓는 물에 타면 효소와 비타민이 손실되므로 미지근한 물이나 우유, 차에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하며 뚜껑을 꼭 닫아야 합니다. 온도가 낮아져 결정이 생겨도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결정이 생기면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중탕에 녹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안내합니다. 꿀을 뜰 때는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마른 숟가락을 사용해야 성분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별로 꿀을 응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아카시아 꿀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하루 2번 마시면 좋습니다. 관절염이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밤꿀이나 완수꿀을 추천합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호흡기 질환이 잦은 분은 꿀과 생강청을 따뜻한 물에 타서 하루 2~3번 마시면 기관지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절에 맞춘 활용법도 있습니다. 봄철에는 꽃가루 알레르기 완화를 위해 지역에서 채취한 꿀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탈수 예방을 위해 꿀과 소금을 소량 넣은 미온수를 마시면 전해질 보충에 좋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꿀과 무, 생강을 함께 활용해 기침과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꿀레몬차는 비타민C와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음료입니다. 레몬을 슬라이스해 꿀에 재운 뒤 냉장 보관하고 필요할 때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둘째, 꿀요거트는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꿀 1스푼을 넣으면 유익균 증식과
피로 회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꿀 드레싱은 샐러드에 활용하면 설탕 없이도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2, 발사믹 식초 1, 꿀 1 비율로 섞어 드레싱으로 쓰면 좋습니다. 이처럼 꿀은 올바른 섭취와 보관,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조합으로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 면역력과 회복력,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천연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일상에 조금씩 적용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약으로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을 지키는 건 매일의 식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면 주변 분들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 방송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맘껏 들려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